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뉴브레인 TV 명사와의 만남 인터뷰 영상에서는 민용태 교수님 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부에서는 스페인 최고의 시인이자 스페인 할리먼의 종신 회원으로 한국을 빛낸 민용태 교수님이 어린 시절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스페인 유학에 가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태권도 사범으로서 일본 가라데 사범을 아주 통쾌하게 때려 눕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대박 웃음으로 터뜨려 주셨습니다. 안 보신 분들 후회하십니다. 꼭 찾아서 보시고요. 자, 이번 2부에서는 민용태 교수님이 특강을 준비해 주셨어요. 첫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 과연 위기인가 희망인가. 두 번째, 한국이 OECD 국가 중 7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세 번째,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민용태 교수님 특유의 통쾌한 진단과 분석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제 민용태 교수님 만나볼까요? 내가 이 바둑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세돌 그 명인께서 이제 뭐 바둑계 은퇴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알파고를 한 번이라도 이긴 사람은 이세돌 그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나이도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은퇴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실제로 알파고라든가 아니면 AI 시대에 있어서 이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의문에 부딪히고 있는, 어쩌면 다가올 미래가 AI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가 이 앞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될 정도로 AI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 매체도 AI를 만들지 않으면 세계에 못 둡니다. 엊그제는 그 AI가 시를 짓는데 쏙 잘 지었대요. 보니까 잘 지어요. AI 시 잘 씁니다. 이미 시 쓰는 기계가 나왔어요. 멕시코에서 내 친구가 만들었어요. 시 쓰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이 알파고하고 똑같아요. 저 좋은 시들을 전부 입력시킵니다. 전부 시를 입력시켜요. 그리고 시법을 다 가르쳐 놓기 때문에 만만찮은 대단히 좋은, 아마 내가 보통 신춘문예 시 당선이 아마 알파고가 쓴 것일지도 몰라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치밀하게 이 계획된 시법을 AI가 익히게 될 때는 그 인간 못 따라가요. 전혀. 그렇다고 볼 때 아마 그 인간의 두뇌로서는 이런 그 기계적 매체들 앞에서는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회사도 사람을 줄여버릴 거고. 왜냐? AI 하나만 갖다 놓으면 100명의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그런 인간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망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위기로 봐야 될 것이냐, 그건 둘 다 맞습니다. 위기면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좀 쉬고 놀 수 있는, 그래서 기계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황홀한 시대가 올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인간의 능력이 경시당하는, 도저히 기계는 못 따라가니까요. 기계는 또 필요도 안 하잖아요. 그런다고 볼 때 인간은 그러면 그 시대 앞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AI라는 기계 때문만이 아니라 매체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튜브 매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매체가 사실은 석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요즘 젊은 가수 탤런트들 자살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문화적 환경이 아이들로 하여금, 생명성 많은 아이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를 지배했냐면 우리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론이 마셜 맥루한의 구텐베르크 갤럭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이잖아요. 인쇄라는 매체, 지금은 영상 매체가 엄청 많죠.
전부까지 집까지 침투하게 되고 지하철이나 어디 타보세요. 전부가 다 일동 차렷 핸드폰 꺼내 내다봐. 그러고 있어요. 전부 다 신기하네요. 그만큼 우리는 매체에 의하여 흡수되어 있어요. 우리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손해나는 사람이 남편들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60도 안 됐는데 흰머리에다 배 나오고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 이 사람아. 그리고 또 입 냄새, 칫솔질 했어? 한국 남자들의 슬프게 슬픈 현실입니다. 살아있고 숨 쉬는 남자는 살 수가 없는. 그림자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텔레비전에 나오가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땀 흘리는 법이 별로 없어요. 닦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내 옆에서 땀 흘리고 몸 부딪히며 살아가는 존재는 제일 하찮은, 심지어 더러운 존재로 격화되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땀을 흘리냐? 그건 참 대답할 말이 없어. 도대체 사람이 땀을 흘리지 기계가 땀을 흘리냐? 그런다고 볼 때 우리 의식은 여보 매체에 나온 것에 기준을 놨고 연속극에 나온 남자처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남편이라는 게 재수 없이 어떻게 이런 게 걸려가지고 내 신세 조작을 한다는 소리도 하고 이거죠. 이게 남편의 위기야. 같이 산다는 게 갈 데가 없어. 뭐하고 비교냐면 그림자하고 비교를 해. 산 사람을. 이것을 마셜 맥루한은 바로 콜드 미디어라고 한 겁니다. 매체라고 하는 것은 책부터 시작해서 책은 눈으로 보잖아요. 생명성이 없어요. 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들도 죽은 사람들이 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해요. 그렇다고 볼 때 시각 매체라든가 책을 볼 때는 시각을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매체 핸드폰 이 피가 안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콜드 미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피가 흐르지 않는 차가운 매체예요. 이런 것들에 우리는 작으나 크나 중독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AI 시대가 안 온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엄청난 위기 앞에 우리 의식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오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왜 이렇게 부정하고 더럽고 추해? 그 의식이 와요. 왜냐하면 기계화된 영상 매체 속에서는 완벽한 형태로 나와요. AI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배우들도 칠하고 오늘 나는 지금 안 칠했습니다만 다 하고 이쁘게 나오고 그 남편 역할도 오늘 당신의 생일이니까 꽃다발 뭐 실제로 그런 친구들 많지만 그렇게 지 아내 앞에 자상 안 해요. 만들어진 완벽성을 우리는 믿어버려. 실감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하고 같이 사는 이 사람 불쌍한데 자기 배우자는 당신은 어째 배가 나오냐. 그거 누구 봐라. 배 나왔는가. 탤런트 이름이라 가수 이름을 대요.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식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매체가. 왜냐하면 매체에 나온 것은 나름대로의 완벽성이에요. 근데 인간은 조금 불완전하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왜 죽냐고. 참 불완전한 애인이야. 가만 보고. 근데 인간은 되게 죽어요. 알았어요. 근데 기계는 안 죽어. 고장이 날 뿐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문화 환경과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탤런트나 배우가 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인성이 자라는 가정적 환경에서 자라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핵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면 계속 연습해서 가수로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의 편의 인기를 받는데요. 그러나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대에서 일단 물러서면은 지극한 고독이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팬들의 인기 자체조차도 나 개인을 외롭게 할 뿐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게. 여기서 제일 빠지기 쉬운 자살병이 바로 조울증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다운될 때는 굉장히 슬퍼하고 이것이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그러니까 이 가수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숨이 막힐 정도로 슬퍼져 버린 거예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볼 때 이쁘기도 하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왜 죽어? 설리 죽다가 그 뒤에 바로 또 죽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거의 예고된 자살이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나도 슬프고 구하라 죽었다니까 뭐 조문도 많이 갔죠. 그러나 막상 구하라의 상태가 마음이 되어볼 때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성이라는 것이 위기에,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게 조울증이에요. 알았어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장된 감정이에요. 엄청 좋아하거나 엄청 슬프거나. 근데 그 많은 인기를 감당할 수 없듯이 그 많은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는. 그러니까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지금 OECD 국가에서 7년째 자살 제1국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거 아는 사람도 없고 걱정할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더 소름 끼치는 우리나라의 환경입니다.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고독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울증이 나오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방 구석으로 계속 다가갑니다. 그 심지어 상태가 그거예요. 방 구석에서 코가 벽에 닿아요. 그래서 돌아설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세상은 숨도 쉴 수가 없어. 거기다 받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의식 상태예요. 그런 무슨 의식이어서 아이고 그렇게 돈도 많고 근데 왜 죽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면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달을 하면서 우리는 전자매체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동시에 그 매체에 대한 중독이 거의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잠자면까지 텔레비전 보면서 켜놓고 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알았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 아이들은 계속 핸드폰 가지고 다녀요. 이런 걸 매체 중독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매체 중독증이 생기면은 자기는 독립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젊은 사람들, 애들 가가지고 이 여름방학 때 캠핑을 하면서 한번 핸드폰 놓고 캠핑을 한번 이틀만 해보라고 그래요. 대수준이 이래 다 떨고 다 이상해져 버려요, 사람이. 그럼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매체가 주는 이 이상적 인간형은 그림자예요. 과장된 그림이에요. 사람도 엄청 좋은 사람, 엄청 슬픈 사람이 있지. 중간 보통 땀 흘리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 알았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브라운관.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 인간이라고 생각해버린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인성이 결핍된 사람이라고. 사람 냄새가 안 나. 그림자처럼. 가장 잔인한 게 완벽하다는 겁니다. 매체는 완벽한 인간상을 나옵니다. 학교에서까지 최고 성적 잘하는 최고 좋은 대학교. 물론 고려대학교는 고려 때부터 있었으니까 좋은 대학교입니다만. 그런데 이런 의식이 만들어진 그것은 인간적이 아닙니다. 인성기준적 가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때 지금 말이 나왔네요. 인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스러운 모습이 우리 생명성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 생명성이란 등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숨 잘 쉬는 사람 나와봐. 그 1, 2, 3, 4로 한번 만들어 보죠.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나와봐. 그러면 그건 배우지. 그 감성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는 인간든 인성이 무시당하고 최고만 따지는 최고로 완벽한 사람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을 피로하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그걸 병명으로는 우울증 혹은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항상 자살의 유혹이 있다는. 왜냐하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조울증을 받으면 슬플 때는 단 몇 분도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파져요. 그것은 우리 의식이
가장 좋고 완벽하고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으로 보는 이 얘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건 삶이 아니라 텔레비전 매체입니다. 이런 매체들은 전부가 다 피가 흐르지 아니하는, 땀이 안 나는 매체들이에요. 그 매체에 중독되어 버리게 되면 우리 의식은 나 자신의 생명성을 부정하는 의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우리 학생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전부가 다 매체에 나온 것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같을 수 없어요. 매체는 땀 안 흘리고 매체는 수고롭지도 않아요. 나는 땀 흘리고 사랑하고 울고 또 더러운 기분도 좋고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조화를 가진 생명체예요. 그것을 매체 속에 나온 그림자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성적이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성적이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매체 의존적 완벽성. 앞에서 우리 인간은 사람 되면 항상 열등감에 빠졌어요. 컴플렉스에. 왜 기계 막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석권한다고 할 때는 그 상황이 극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아르헨티나의 그 에르네스토 사바토라는 소설가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시가 없으면 자살이 많다. 시가 없으면 자살이 많다. 왜 에르네스토 사바토는 시를 들고 일어났을까요? 시는 머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AI로 쓴 그 시들이 기가 막히게 시를 잘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신춘문예 당선할 시들입니다. 두뇌를 사용한 시쓰기죠. 두뇌는 시각성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인간은 그 여러 가지 오각 중에서 시각이 약 90%를 차지합니다. 시각 인지도가 IQ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 면에서는 AI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각,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청각은 비록 10% 정도를 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슴과 직결되어 있어요. 가슴과 직결되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과 말소리는 영혼의 소리라고 했어요. 영혼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그 영혼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종교인이 많아서 있지만 종교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가슴으로 살아거든요. 예수가 신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어디로 느끼냐면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르네스토 사바토는 가슴이 얼어버리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잃으면 자살이 많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라는 걸 생각하면 요즘 시각적 시, 눈으로 읽고 눈으로 책으로 발표하기 위한 시에서 입으로 외고 가슴으로 느끼는 시로 전환이 필요하다. 시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몸의 일부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머리로 쓰는 시가 아닌 가슴으로 즐기는 시가 되는 겁니다. 요즘 물론 매체를 통해서 나가지만 이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막 엄청나게 이 노래가 유행하는 것은 노래가 비록 매체라는 필터를 거쳐서 옵니다만 가슴을 움직이니까 감동스럽게 만들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서 구원은 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를 어떻게 하느냐? 잘 쓴 시를 써서 수춘문예도 좋긴 좋은 겁니다만 그런 시를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로 읽고 시를 외우고 그리고 시로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지금 얼어붙어가는 우리의 가슴들을 살리지 않는다면은 끝없는 조울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의 인구로 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서 대처해야 될 것은
바로 시 공부입니다. 낭송하는 없는 시, 즉흥시, 또 낭독하는 시, 그 시를 사는 풍토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절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AI 이 시대라든가 아니면 갈수록 우리 인성을 침범하고 있는 매체의 범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인성을 회복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